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34번째 시간. 오늘은 흑기운 사주팔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까지 불기운, 또 큰 나무, 작은 나무 사주팔자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흑기운 사주팔자의 특징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흑기운의 형상. 흑은 만물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물이라는 것은 쇠, 물, 불, 나무, 이거 다 지고 있으면서 무수한 생물들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은 어머니 품과 같이 만물 모든 생물을 품어주고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이 흑은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밟고 다녀도 얘기 한마디 없고, 나무가 와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바위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도 아무 얘기 없이 조용히 키워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흑은 정직하고 믿음을 준다는 얘기죠. 자, 흑은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물을 공급받아야 옥토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척박한 흑이 된다는 얘기예요. 뭘 심어도 잘 나지 않고 그런 흑.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흑의 질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흑은 지장간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주팔자에는 거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흑의 기운이, 그 흑의 질이 어떤가를 잘 파악하게 되면 그 사주팔자의 기운을 잘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이 그림을 보자고요. 사진 보이시죠? 사진 보면은 이 왼쪽에서 맨 위에 같이 초원, 이게 옥토란 얘기야. 풀도 잘 자라고 있고. 근데 사주팔자에는 반드시 오른쪽이 그 사진같이 쩍쩍 갈라진 흙도 있고, 왼쪽 밑에 있는 이 사막 같은 흙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절벅절벅한 흙 보이죠? 왼쪽에서 맨 위에 거. 그 다음에 이런 뻘땅. 그 다음에 얼어붙은 땅. 이런 땅에도, 흙에도 이러한 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이 어떤가를 이러한 형상으로 잘 연상을 해보면서 질을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은 흑기운의 특징. 만물을 품어주니, 흑은 만물을 품어주니 정직과 믿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흑기운의 특징이니까, 이 또한 사주에 흑기운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또 흑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물을 품어주니 마음이 하나없이 덥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으로 태어난 사람들 보면은 그 스케일이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은근과 끈기가 오직스럽도록 가득 차가지고 노력하는 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믿음지, 이런 걸로 인해서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직하고 통이 크다. 아주 통이 커요.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흑기운으로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 얘기를 보면 사귀어보지 않고는 그 속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속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야. 보면은 뭐 다른 예감도 물론 있겠지만 흑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느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흑기운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애정 표현이 부족해요. 애정.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성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사라든가 이렇게 어떤 거를, 그 품질을 이렇게 회사에서 품질 검사하는 검사요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개 흑기운이 왕하고 잘 잡혀 있는 사람이 잘 맞다는 얘기예요. 또 흑은 화개살로, 흑이라는 것은 전부 화개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 장인, 이런 게 좋다는 얘기죠. 이러한 직업으로 갔을 때 이게 흑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흑기운이 균형을 이루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과유불급이죠. 흑이 너무 많으면, 흑은 화개살의 기운으로 굴곡이 많다는 얘기예요. 화개살은
전문 직종이라든가 장인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그나마 나은데 그렇게 가지 못하면은 인생 굴곡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중팔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흙이 너무 많으면 이런 기운으로 간다. 또 흙균이 너무 강하면 종교적 성향도 강하고 다소 엉뚱한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약점이 있고, 또 나무가 너무 많으면 흙의 진기를 다 빨아먹으니 실속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나무라는 거는 흙의 진기를 빨아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무가 너무 많다 보면 내 흙에 있는 진기를 다 빨아먹어 버리니까 내 실속을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기를 빨아버리니까 건강이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또 흙일간이 불기운이 많으면 땅이 메말라가니 욕심은 많으나 득보다 실이 많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불이 많으면 당연히 땅이 메말라가겠죠. 아까 쩍쩍 갈라진 거 보셨죠? 햇빛이 계속해서 찐다든가 그러면 욕심이 많다는 거는, 불이라는 거는 흙 입장에서 보면 인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득보다 실이 많다. 불이 많으니까는 땅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메말라가니까는 그 안에서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 못하고 그런 땅이 되다 보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죠. 재물은 여자운이 약하다. 불이 많으면은 물이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물이 재물운이고 남자한테는 여자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연히 재물은 여자운이 약해지는 것이죠. 다음은 사주에 쇠가 많으면 흙일간이 쇠에게 모든 힘을 뺏겨가지고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무 또한 쇠에게 잘려나가고 흙이 자갈밭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쇠가 자갈이죠. 그래서 실속 없는 농사를 짓는 꼴이 된다. 남편운이 약하고 자식덕도 약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 흙일간한테, 여자분한테는 나무가 관이에요. 관이다 보니까 쇠가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남편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쇠가 많다는 얘기는 쇠한테 내 힘을 뺏긴다는 건, 쇠라는 거는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자식. 흙일간한테는 식신이죠. 식신. 그래서 자식덕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신가요? 그리고 사주에, 흙일간의 사주에 물이 많으면 물이 질퍽거리거나 무너져 내리는 형국, 또는 모든 마무리 쓸려가는 형국이니 지출이 많고 재물복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흙일간이 물이 많아 버리면. 자, 물이라는 거는 흙일간한테 재성이죠. 재성. 그렇죠. 흙이 단단해가지고 이 물을 갖다 잘 가둬놓고 식수라든가 아니면은 농사물로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흙이 약하다 버리면 질퍽해지고 뚝방이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쉽게 해서 뚝방이 터졌다는 건 재물이 터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복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흙이 많으면 흙이 상뜸이니까 나무도 묻혀 죽고 쇠도 매몰되고 물은 말라가고 모든 오행이 기진맥진이 되니까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일변 독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에 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무는 여자분한테는 배우자죠. 관성. 쇠는 매몰됐다. 자식이 또 없고, 물은 말라간다. 물은 남자한테는 이게 배우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이별 독신으로 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흙의 건강. 흙이 과요 불급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건강에 나빠지냐. 흙은 비위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위장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점이 있으니까. 또 흙은 피부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토피라든가 피부 관련 질병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흙이 왕하면은 자연히 수분이 마르게 돼 있어요. 수분이. 그래서 신장, 생식기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흙이 왕하면 염세주의 등으로 정신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정신건강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주를 보면서 흙의 질,
그 다음에 흙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임술년 여자분이시고 계묘월 무자일 무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사주팔자입니다.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영간의 임수는 큰 물이네요.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술토는 큰 흙. 그리고 계수는 작은 물이죠. 작은 물. 그 다음에 묘목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본인은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큰 흙. 자수, 냉수죠. 작은 물. 그 다음에 무토 큰 흙이라고 그랬죠. 큰 흙. 오화 작은 촛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주의 흙도 보이고 물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쇠가 안 보이네요. 쇠. 물론 술토 안에 신금이 있지만 사주 내에 나와 있는 쇠 기운이 안 보입니다. 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무토로 태어났으니까 여기는 영간은 임수, 내가 극해진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술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계수는 내가 극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묘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자수는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무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육친이. 자, 그러면 사주의 이 형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큰 흙으로 태어났는데요. 본인이 광활한 흙으로 태어났어요. 자, 옆에도 큰 흙이 있고 여기 연지도 큰 흙이 있어서 제법 강해질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랬잖아요. 흙이라는 거는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흙이 단단해지고 옥토로 변한다고 그랬죠. 과연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임수, 계수.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이란 얘기예요. 큰 물. 계수하고 합쳐졌어요. 작은 물하고. 상당히 물이 왕해졌네요. 왕해졌어요. 그 다음에 자수. 일제 자수까지 합해지니 이 물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야. 요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네요.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자, 관건은 햇빛이란 얘기예요. 햇빛. 요 안에 술토 안에 정화 있고 오화가 있는데 이 불이 이 큰 물들이 쏟아져서 여기서 좌우층까지 깨지다 보니까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아까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햇볕은 가버리고 물은 왕하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게 아니라 너무 호수같이 큰 물에다가. 그러니 흙이 절벅거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절벅거리기. 그래서 이 흙은 그렇게 좋은 질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너무도 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다 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주 강약도 마찬가지로 이 물로 인해서 큰 흙이 있지만은 이 불이 생절을 해줘야 단단해지는데 흙이 단단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주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약사주. 이 물로 인해서 결국. 그래서 용신은 이 무토가 되겠죠. 무토. 그리고 운에서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흙들이 단단해져가지고 이 물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이 강한 물들이 쏟아져 내리고 이 냉수가 오다 보니까 이 나무, 이게 나무가 관성이라고 그랬죠. 관성. 배우자죠. 이분한테 배우자. 이 나무가 이 불을 갖다가 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강한 물로 인해서 이게 다 젖어버리고 거의 부목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 사주에서는 아무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흙을 갖다가 견제를 해준다든가 이 많은 왕화 물을 갖다가 좀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불을 생해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물에 젖어버리고
강한 물에 썩어가다 보니까 아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 한신이 돼버린 거예요. 한신. 그래서 이분 배우자가 이런 모양새단 얘기예요. 배우자 덕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 남편이 생활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가정에다가 돈을 거의 안 갖다 주는 모양이에요. 한 달에 두세 번 들어오고. 그래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혼을 해달라 해서 이혼하자고 그랬더니 덜커덕. 이분 참 착하신 분인데 그렇게 배우자운이 약하네요. 이렇게 모양이 한신으로 됐다 보니까. 그리고 이 좌우충 깨진 거 보셨죠? 배우자운 또 결혼궁에 또 자묘 형살로 잡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우자운이 안 좋은 사주가 됐네요. 이 나무도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이 있어가지고 또 불도 생해주고 그랬다면 제 역할을 좀 했을 텐데 제 역할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한신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참 대운 흐름도 참 그러네요. 그죠? 요때나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사주입니다. 예, 또 다른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분도 여자분이시고 정민년, 무신월, 기사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사주의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연간의 정화는 작은 촛불, 자, 연지의 미토는 작은 흙, 불을 품은 흙, 무토는 큰 흙이죠. 큰 흙, 신금은 큰 쇠, 그 다음에 기토는 작은 흙, 그래서 본인이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사화는 큰 불이죠. 큰 불. 그 다음에 정화는 아까 작은 촛불이라고 했죠. 묘목은 작은 나무. 이렇게 오행이 되어 있네요. 불, 나무, 흙, 쇠. 물이 안 보이네요. 물이 오행 중에 물론 신금 안에 임수가 있어요. 임수가 있고 이렇게 오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칠을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작은 흙으로 태어났고 연간의 정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미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무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신금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자, 사화는 일지의 사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 다음에 정화는 아까 편인이라고 그랬죠. 편인. 그 다음에 묘목은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인성도 강하고 비견 겁재들이 많네요. 그죠? 불들. 그 다음에 흙들.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의 형상. 그 다음에 강약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본인 작은 흙이 초가을에 태어났네요. 7월달. 그러면 신령을 했다고 그랬죠. 약해질 수가 있는데, 옆에를 보니까 큰 흙이, 광하는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큰 불이 나를 생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불을 뿜은 흙, 그 다음에 작은 촛불도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또 정화도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고, 이 나무는 나를 극해준 게 아니라 불을 생각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오행이다 보니까 사주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네요. 아주 강한 사주가 됐어요. 여자분 사주가 이렇게 강하면은 좀 세다는 얘기죠. 팔자가 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신은 바로 일지에 있는 신금으로 이렇게 강하게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저열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저열하죠. 불기운도 많은. 그러니까 조우도 이렇게 냉한 기운. 요 안에 임수를 품고 있어서 물도 품고 있어서 조우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이 녀석이 소중한 용신이 됐네요. 존재가. 용신이. 그래서 이 사주는 불기운이 너무 많고, 불기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응? 이 흙들이 쩍쩍 지금 갈라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물이 상당히 태부적이죠. 이 안에 있는 임수가 있지만은 이 열기로 인해서 상당히 흙의 질이 너무 척박하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기서 물을 공급을 해주니까 다행이다는 얘기죠. 자, 이분 배우자ውን 한번 보자고요. 남자, 기토로 태어난 사람, 남자는 뭐죠? 나무각이죠. 나무가 있죠. 묘목 있고 미토 안에 을목이 있고 조그마한 거. 근데 이 조그만 나무는 불한테 땔감이 돼가지고 다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미토 역시 불을 품은 흙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정화를 생하다 보니까 이 나무도 타버렸어. 거의 나무가 무관사주라 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 그러니 배우자 운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 운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형살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파살이라고 그러죠. 이게 배우자 운이 깨졌네요. 그래서 너무 배우자 운이 없고, 자, 요게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용신. 아주 귀중한 용신. 요게 뭡니까? 상관이죠. 상관. 이분한테는 자식이요. 자식. 자식이 귀한 녀석이란 얘기죠. 그래서 자식덕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배우자덕은 없지만, 남자덕은 없지만은 자식덕은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어떤 이게 흙의 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물이 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자, 다음 분 사주를 볼까요? 이분도 여자분이시고 신묘년 정유월 무오일 경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연간의 신금은 작은 쇠네요. 작은 쇠. 묘목은 작은 나무. 정화는 월간의 정화는 작은 촛불. 유금은 작은 쇠. 본인은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무토. 그 다음에 일지의 오화는 작은 촛불. 경금은 큰 쇠. 탱크같이 큰 쇠. 신금 역시 큰 쇠네요. 사주 오행이 본인이 흙으로 태어났고 불도 좀 있고 쇠가 좀 많네요. 나무도 있고 물이 안 보이네요. 물이. 오행이. 자, 물론 신금 안에 임수가 지장간 안에 있으니까 됐고 이렇게 오행이 돼 있고, 그 다음 육친 한번 볼까요? 무태에게 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묘목은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정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자, 오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자, 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마찬가지 신금도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식신 상관이 상당히 좀 많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사주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강약을 잡고. 본인이 광활한 흙으로,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가을에 태어났네요. 신령을 했죠. 근데 나를 도와준 오행이라고는 같은 흙이나 불밖에 없는데 불이 정화 오화가 있네요.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불이 질이 어떤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활활 잘 타오르고 있는가. 첫째, 사주에 나무가, 이 나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나무의 생조를 잘 받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요 신금, 유금. 신금은 물을 품고 있어서 냉한 기운으로 이런 냉기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꺼지거든 않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생해주다 보니까 기진맥진해 버리고 작은 불이고 사주에 전체적으로 냉기가 있다 보니까 불이 너무 약해졌어요. 자, 이 묘목이 나무가 좀 도와주면은 이 불이 좀 살아가지고 그나마 나을 텐데 이 묘목은 어떻게 됐나요? 위에서 칼, 옆에서 칼, 금극목, 묘충이죠. 이거는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을. 그래서 도와주는 기운보다 이렇게 힘을 빼가는 오행이 많다 보니까 약사주가 되네. 약사주. 자, 용신은 뭐 오화나 정화나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되겠죠. 예.
자, 사주에 식상이 너무 강해요. 쇠기운이 강하단 말이죠. 내 힘을 빼가고 있고, 너무 빼가도 너무 빼간다는 얘기죠. 자식덕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흑의 특징에서 봤었죠. 자갈밭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우자운을 보자고. 배우자운, 나를 극한 후에 묘목이 있죠. 요 하나. 여기의 상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묘유청, 칼 맞고, 옆구리 칼 맞고,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그러다 보니 너무 배우자운이 약하네요. 이분 실질적으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좀 많이 속도 세기면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독신으로 혼자, 독신이 됐다, 과부로 혼자 살고 계신 분 사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흑일간이 쇠가 많으면은 이렇게 나무를 작살내고, 그 다음에 내 힘을 빼가고, 그러다 보니 척박한 땅, 농사를 지어도 결과가 없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분 사주팔자에 식상이 좀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런 기운을 잘 살리고, 또 여기 오화, 양인살이죠. 양인살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상은 이렇게 예기능 쪽이라든가 또 음식 이런 쪽으로 잘한다는 얘기죠. 도화성 보이시죠? 도화 이런 거 잘 살려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분 이제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맛이 좀 괜찮은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여자분 사주팔자.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볼까요? 남자분이시고 병인년, 갑오월, 무신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사주입니다.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연간의 병화는 큰 불이죠. 연지의 임목은 큰 나무, 그 다음에 월간의 간목도 큰 나무죠. 그 다음에 월지의 오화는 작은 촛불, 본인은 무토로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일지의 신금은 큰 쇠,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술토는 큰 흙, 이렇게 오행이 구성되어 있네요. 사주의 오행이 상당히 좀 골고루 갖춰져 있죠. 그죠? 불도 좀 보이고, 나무도 큰 나무 있고, 흙도 있고, 큰 쇠, 큰 물,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네요. 그죠? 육치를 한번 볼까요? 무토에게 병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간목도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오화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임수는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술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 형상 강약을 한번 볼까요? 본인이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큰 흙으로 태어났고 여름에 태어났네요. 5월달이면은 한여름이죠. 그래서 등령을 했다는 얘기죠. 등령. 자, 그리고 불, 나 도와주는 오행이 쇠로 있다. 술토, 큰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여기서 가장 관건은 이 나무들이에요. 나무. 이 나무는 나를 원래 흙을 극한 오행인데, 이 나무가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이 불을 생각하고 있네요. 큰 불을. 관인상생으로 땔감이 돼서 이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나를 극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편에서 나를 도와주고 술토 도와주니까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신강한 사주. 그죠? 그래서 자칫 또 여름에 태어났고 불이 강하다 보니까 조열한 사주가 될 것 같은데, 다행히 보니까 물을 품은 큰 쇠의 냉기, 그 다음에 큰 물이 이 조열압을 조절을 잘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 이 흙이 상당히 질이 좋아졌네요. 햇빛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도 잘 가둬놓고 공급받고 있고, 이에 거의 소중한 녀석이 됐다는 얘기죠. 용신이. 그리고
이 자칫 더워가지고 이 흙이 쩍쩍 갈아질 수 있는 거를 이 큰 물이 조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시상 편재격이라고 합니다. 시상의 편재. 이런 걸 큰 재물을 질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좋아요. 자, 나무는 관인상생으로 불을 생하고, 나무의 생을 받은 불은 흙을 생하고, 화생토죠. 자, 잘 먹은 일간은 또 바로 밑에 심금한테 배설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설기를. 그러니 유통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금은 또 시간을 보니까 임수한테 또 배설을 설기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아주 유통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신강하고 재물발도 있고 이렇게 유통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양기운 보이시죠? 양기운. 그 다음에 무토의 이 광활한 흙, 백보. 이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노점상을 해보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해보시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노점상에서 시작하지만은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 이 사주의 파워, 그 다음에 이 재물발로 인해서 또 통머리란 얘기예요. 잔머리가 아니라 이 무신일주, 이 통머리 이 유통되는 걸 봐서는 나중에 큰 상인이 될 거라니요. 큰 상인. 재물을 크게 질 수 있다는 거. 이 사주의 흐름 조우 봤을 때는 쪼잔하지 않고 상당히 손이 큰 사주다 보니까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다는 얘기예요. 이 흙의 질이 아주 좋은 사주팔자가 됐네요. 아셨죠? 그리고 이 운 흐름 보십시오. 신유설 해자축으로 흘러버리잖아요. 운도 도와주니까 상당히 큰 상인으로 클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흙기운에 대해서, 흙기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